여러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왜 나는 잠들기 힘든 걸까?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과 양이 저하되는 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몸 안에서 복잡하게 얽힌 생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15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불면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3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약화, 호르몬 변화, 그리고 수면 압력의 감소입니다. 여러분, 생체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상교차액SC에는 생체 시계를 조율하며 낮과 밤의 리듬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점차 약화되고 기능이 둔화되며 결과적으로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이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분비되어 우리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은 점차 감소하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그 양은 젊은 시절의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부족은 잠들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밤중에 자주 깨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며 에너지를 소비하면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축적되는데 이는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드는 고령층에서는 아데노신의 축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면 압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밤이 되어도 졸리지 않는 현상을 만듭니다. 건강 문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관절염이나 소화 문제와 같은 만성 질환,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빛, 소음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약물은 수면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면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와 신체가 협력하여 정교하게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에 드는 동안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다시 꿈꾸는 자마리엠 수면으로 이동하는 수면 단계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나 꿈꾸는 잠의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몸의 회복력과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체온은 우리가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며 이 과정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게 됩니다. 더운 여름밤에 잠들기 어려운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실제로 낮의 태양빛과 유사한 자극을 주며 이는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15가지 수면 개선 방법입니다. 일정한 수면 마이너스 기상 시간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고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 쬐기.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제한. 카페인의 효과는 섭취 후 최대 8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차,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 함유 음식을 피하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낮잠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20분을 넘기면 밤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침 전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스마트폰이나 TV는 취침 1시간 전부터 사용을 멈추고 전구색 조명을 사용해 빛 자극을 줄이세요. 운동 시간 조절. 운동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 하되 격렬한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체온 조절. 적정한 체온 하강을 위해 방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침실 환경 최적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숙면을 위해 암막 커튼과 귀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 활용. 의사와 상의하여 멜라토닌 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수면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기 3시간 전에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세요. 알코올 섭취 줄이기. 알코올은 잠들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깨게 만듭니다. 차분한 음악 듣기.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디퓨저와 아로마 활용. 라벤더와 같은 향은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루틴 만들기. 책 읽기, 따뜻한 차 마시기, 조용한 명상 등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5가지 방법 중 일부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70대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8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한가하게 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일하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대세입니다. 퇴직했으니 이제 쉴 때가 됐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퇴직 후에도 계속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적합할까요?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퇴직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집에만 있자니 심심하다.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시니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곧바로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지금부터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10년 정도만 노후 생활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을 줄이려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과 사고를 하면서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오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제, 공공일자리,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령층을 위한 전용 구직 사이트와 일자리 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포털을 이용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창업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도 제공됩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정규직이 아니어도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형태로도 충분히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시니어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출근과 활동을 하면 신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데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생기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육체적인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업무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을 하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여섯 번째,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사회에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했던 분야에서 컨설턴트나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살려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오랜 경험이 있다면 경영 컨설팅, 인사관리, 기술지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이나 강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업연수원 등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 창업 멘토링 같은 사회 공헌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컨설팅과 강의 활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일하면서 새로운 인맥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컨설팅 강사 활동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운전이나 배달 관련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시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택배 분류 및 배달 업무가 대표적인 시니어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단순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나 물류센터에서의 분류 작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리운전이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운송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은퇴 후에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항 픽업 서비스나 관광 가이드 운전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행사나 공항 관련 업체에서 시니어 기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전동 카트 및 이동 보조 서비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전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병원에서 전동 카트를 운전해 고객을 돕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일정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나 배달 일자리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무 환경이 편안한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학교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교통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사서, 보조나 문화센터 운영 지원도 인기 있는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책 정리, 안내 데스크 업무, 자료 정리 등을 하면서 차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관리인 역할도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원, 체육관 등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환경정비 및 거리 정리 같은 공공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이 아닌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업무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관에서 시니어 상담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 노인 상담, 정서 지원, 건강관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거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온라인 쇼핑몰 운영, 블로그 운영 같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 여행, 건강관리, 인생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작성하면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창업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과 크리에이터 활동은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딱 맞는 기회입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취미를 활용하면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예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면 플로리스트나 식물 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가꾸기, 가드닝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수공예를 즐기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 도자기 공예, 그림 그리기 등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베이킹 사업이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 납품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도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강아지 산책 도우미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운영이나 글쓰기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출사 가이드나 사진 편집 강의도 가능합니다. 자연 풍경, 행사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것은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주 3일 근무, 단시간 근무 등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면 오전 근무가 적합하고 저녁에 활발한 분이라면 오후 근무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수입과 근무 시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일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금이나 기존 자산이 충분하다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지원 일자리, 기업의 계약직 근무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한 근무를 원한다면 배달, 운전, 온라인 창업 같은 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만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이 적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면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지속 가능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고정 수입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개월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신체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오랜 기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점점 실력을 쌓아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일회성 프로젝트보다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도록 할 수 있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시니어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포털을 방문하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이트를 활용하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같은 기관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관을 활용하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시니어 전용 구직 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면 직접 고용 담당자를 만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프로그램은 경쟁률도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나 취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 연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무료 교육과 함께 취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모집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커뮤니티나 시니어 모임을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일자리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험과 신뢰성이 높은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전용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시니어 벤처 5060잡, 시니어 잡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도 시니어 우대 채용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대형 구직 사이트에서 50대 이상 경력직 필터를 설정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호텔, 공항 등에서는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응대, 주차 관리, 시설 관리 등의 직무에서 연륜 있는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합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 및 프로젝트 단위 일자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크몽,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는 시니어들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강의, 문서 작성 등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단기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기 근무도 가능합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플랫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접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업종에 경험이 있다면 해당 업종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민간 기업과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를 살려 일하면 돈을 벌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꽃꽂이나 원예에 관심이 있다면 플로리스트, 가드닝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인테리어, 반려식물 관리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술이나 공예를 좋아하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도자기, 수공예품, 그림 등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소규모 쿠킹 클래스나 베이킹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살려 소규모 베이킹 카페를 운영하거나 요리 강습을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펫시터나 강아지 산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독서 모임 운영이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사, 책 정리 보조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촬영이 취미라면 출사 가이드나 사진 판매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 사진, 제품 촬영, 가족 사진 촬영 등을 전문적으로 배워 활용하면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취미를 살린 일자리는 가장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자리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강사나 취미반 운영 같은 활동적인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도 좋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봉사,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을 하면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카페, 전통시장 가게 운영 등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기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둑, 서예, 음악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수업료나 활동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일하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인생 2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내성적이라면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적절히 조절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을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취미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취미를 적절히 조화시키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여섯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목표를 가지고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새롭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인 시니어들은 기업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이유든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중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 2막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혹시 요즘 따라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몸도 무거워진 것 같고 기운이 없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늙어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해왔던 몇 가지 나쁜 습관이 빠른 노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늙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몸과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나이를 더 빨리 먹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앞당기는 5가지 나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만 고쳐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젊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몸이 약해지고 외모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늙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늙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나쁜 습관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면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나이를 늦추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에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늙었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몸과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삽니다. 반대로 난 이제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세 기운이 떨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도 그것에 맞춰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삶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활력도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젊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기운이 좋아집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필요 없는 고민을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하루가 더 행복해집니다. 혹시 지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라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생기가 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도록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젊어 보입니다. 젊음은 피부 관리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관절이 굽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활력이 생기고 몸도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질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TV를 볼 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를 밀면서 천천히 걸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다리 힘이 강해집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더 유연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실내에서라도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춤을 추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굳이 힘든 운동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씩 움직이더라도 그 효과는 쌓여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결국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팔 돌리기나 다리 올리기도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걸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힘들다면 가벼운 물병을 들고 운동해 보세요. 매일 한 걸음 더 걷고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작은 운동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집에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건강한 70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움직임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생각이 좁아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과도 자주 인사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대화를 나누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좋은 자극을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집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거나 유쾌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통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 더 큰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라는 생각은 버리고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대화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더욱 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문화센터 강좌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신선한 자극이 되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삶이 더 활기차지고 즐거운 일이 많아집니다. 모임에 나가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만 만나기보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웃과 더 친해지거나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더 깊어지고 오래 유지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육,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은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얼굴도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는 심장질환과 비만,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더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한 자연식 요리를 해보세요. 식습관을 바꾸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개선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설탕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도한 당 섭취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주름을 더 빨리 생기게 만듭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통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 빵, 음료수에는 숨겨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을 줄이고 자연에서 온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을 줄이면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피부도 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하루에 섭취하는 당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단 음식 하나만 줄이자라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피부도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된 음식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자연식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튀긴 음식보다 찌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녹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한 번에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잘 자는 것이 최고의 피부 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다크서클, 피부 건조, 칙칙한 얼굴빛의 원인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 피부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체내 염증이 많아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자야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도 건강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 좋은 수면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숙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피부 건강과 젊음을 지켜보세요. 매일 잠자는 시간이 다르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회복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피로를 더 쌓이게 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하루 리듬을 찾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 과식하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침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아침에도 피곤하지 않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낮 동안 적절한 활동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떠올리면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기억력과 사고력도 좋아지고 몸의 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비싼 화장품이나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활발히 움직이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나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70대를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젊고 앞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